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8일 목요일이고요. 또 이번 9월에도 FOMC 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뉴스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잠깐만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7일 이제 FOMC를 끝내고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방 기금금리 목표 범위는 4에서 4.25%포인트로 25bp 금리 인하를 한다고 밝히게 됐습니다. 연준은 작년 9월 이제 빅컷 50bp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를 했고 작년 11월과 12월에는 25bp씩 금리 인하를 결정했는데요. 그 뒤로는 5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시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달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겨왔고요. 지난달 그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뒤로는 이제 고용 지표가 냉각됐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날 양적 긴축 속도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리고 월간 한도 또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FOMC에서 좀 시장에서 주목한 점이 바로 점도표죠. FOMC 참가자들의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는 올해 2번의 추가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2025년 말 금리 전망치는 이제 3.625%로 이제 석 달 전에 비해서 25bp 더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번의 FOMC가 남았는데 2번 다 금리를 25bp씩 내린다면 이제 남은 2번의 회의에서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말 금리 전망치는 내년이죠. 3.375%가 나와서 내년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 그리고 2027년 말까지도 이제 한 번 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씩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사실 이 예상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올해까지는 추가 인하를 할 수 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급격한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라는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매파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투표권자 11명은 25bp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연준 이사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 역할을 맡았던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50bp 인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번 표결에서 동결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대표는 없었지만 이제 점도표 분포를 보니 비투표권자 중에 반대 의견은 좀 있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한 명의 참가자는 이번 회의부터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파월 의장이 이제 성명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의 영향은 어땠는가 묻는 말에서 일단 고용시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관심은 물가 상승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고용시장 쪽에 분명한 하방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그래서 중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고용시장이 좀 냉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용시장 쪽으로도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현재까지는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고용시장의 냉각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때문이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아니라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재화 가격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분의 대부분 혹은 전부가 재화 가격 상품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는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완전히 이 가격을 전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느리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격 전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관세가 실업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고용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이민 정책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노동력의 공급은 크게 감소했고 노동력 공급 증가율은 낮거나 없습니다. 동시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노동 수요도 약해졌고 이제 공급도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는 실업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고용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도 줄어들고 수요도 줄어드는 게 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5월에서 8월 달에 고용 지표가 이제 막 크게 하향 수정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컷 인하, 그러니까 50bp 인하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었는데요. 오늘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전혀 없었다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매우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인하를 단행해 왔습니다. 그런 조치는 정책이 제자리를 벗어났다고 느껴서 신속하게 해야 할 때, 그럴 때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낮아진 이제 일자리 창출 속도와 고용 시장의 약화를 보여주는 다른 증거에 대응하고 있고 이번 금리 인하는 위험 관리성 인하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파월 의장은 그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정책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더 높은 관세가 재화의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지만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아직도 지켜봐야 합니다. 합리적인 가정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그칠 것이다 하는 점인데 하지만 인플레이션 효과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입니다. 여전히 그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가격에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파월 의장의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은 FOMC 결과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가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연준이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하 75bp까지 인하할 수 있음을 정당화했다. 이제 아무래도 고용이 약하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제 두 번 그러니까 이제 50bp 더 추가 인하를 하는 거죠. 네, 종합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신호였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PFL 퍼트넘 투자운용에서는 핵심은 성명서에 고용 리스크가 커졌다고 명시했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했음에도 아무래도 고용시장 쪽의 위험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준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 완화에 나서면서도 연준이 행정부의 압력에 이제 독립성을 지키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통화 완화에 나서면서도 우리가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성명서 공개 그리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좀 위아래로 되게 크게 등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선물로는 이제 좀 되게 흔들기가 많았는데 24,242포인트에서 또 24,500대까지 초반에 상승하다가 크게 밀렸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이런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골드 선물에서도 3,690달러에서 3,744달러까지 등락을 하면서 좀 큰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대신에 이런 흐름이 좀 큰 추세를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뭐 갭을 크게 띄운다든지 혹은 뭐 원웨이 흐름을 보인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또 9월 FOMC가 지나가고요. 여러분 오늘 또 주간 옵션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응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대응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간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